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수에서는 이제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근데 1밖에 없는 거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뭐 공약수가 없는 거, 겹치는 게 없는 거. 이런 걸 서로서라고 하는 거고, 집합에서는 이 집합 A하고 B가 겹치는 게 아예 없을 때 이걸 서로소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기호로 쓰면 뭐냐면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서로소 관계라고 합니다. 됐어요? 뭐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먼저 좀 볼까? 141쪽 보세요. 141쪽에서 36, 37, 38 세 개 해보세요. 36, 37, 38 너무 쉬워요. 거기 2번 보면은 네모칸 2번에 1번 A 합집합 공집합은 A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 거 알겠어요? 사실 합집합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뭐 방금 해봤지만은 뭔가 A에다 뭔가를 추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추가를 하는데 뭐 아무것도 합해지는 게 없지. 뭐 거의 0을 더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지. 그냥 그대로 A가 나오는 거고, A하고 공집합의 공통 부분, 얘랑 얘랑 겹치는 걸 봐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요건 집합 A가 뭐 어떤 집합이더라도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하고 하는 거. A에다가 A를 합해. 그럼 뭐 2A인가 이렇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 2A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인 거지. 똑같은 거랑 합쳐봤자 자기 자신 유지가 되는 거고요. 나하고 교집합을 해도 전체가 다 겹칠 테니까 A가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3번 얘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A 합집합, A 교집합 B 이런 게 있고요. A 교집합, A 합집합 B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거 막 뭐 연산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림으로만 생각하세요. 괄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집합하고 여기 있는 집합 두 집합을 지금 합치는 거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근데 이제 A하고 B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통상은 이제 일부분은 겹치고 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두 집합을 보는데 대상이 하나는 A예요. 요거 하나하고 A 교집합 B는 어디야? 요거지. 그럼 얘하고 합치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냥 A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왜 당연하냐면은 생각해보면 이거 있지. 이거는 이게 B가 뭐였든지 상관없이 A랑 B의 공통 부분이지. 공통 부분이라는 거는 이건 무조건 A의 일부분이야. 맞아? 이건 B가 뭐든지 간에 A 교집합 B라는 건 A의 일부분인 거야. A의 일부분인 거하고 전체 A하고 합치면 그냥 A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 요걸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비슷한데, 자, A 합집합 B라는 집합이 있어. 얘는 당연하게도 뭐야? A를 포함하는 집합이지. A에서 뭔가가 더 추가된 집합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A를 겹쳐 놓으면은 공통 부분이 그냥 그대로 A가 나오겠지. 맞아? 이 녀석은 A를 다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집에서는 뭐 이런 거를 뭐 흡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하나에 뭐 포함되고 막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이걸 이름으로 알 필요 없고 당연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녀석은 A의 일부분인 거고, 이 녀석은 당연하게도 A를 전체 다 포함하고 있는 녀석인 거고. 괜찮아요? 그래서 뭐 외운다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것도 많이 쓰이는 거고요. 여집합 이런 걸 얘기하려면은 전체 집합이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전체 집합.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A가 뭐 1, 2, 뭐 B가 뭐 2, 3, 4 뭐 요렇게 해놓고 얘네를 갖고 뭐 교집합을 하든 합집합을 하든 뭐 이게 놀고 싶어. 얘네끼리 뭐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A랑 B랑 갖다 놓는 이런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네가 놀고 있는 이 공간이 있지. 이거를 보통 얘네가 있는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요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해.
그럼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전체 집합 U라는 거는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U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하잖아? 아예 안 하면 보통은 그냥 U는 실수라고 봅니다. U는 실수라고 봐요. 보통은. 물론 집합의 원소가 항상 숫자일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원소가 수를 갖고 놀고 있을 때는 이 전체 집합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실수로 정의가 되는데 뭐 자연수끼리 자연수만 담고 있는 이런 집합을 가지고 놀 때는 U를 뭐 이렇게 자연수 집합으로 볼 수도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반드시 뭐 자연수, 반드시 실수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뭐 임의로 U 얘를 뭐 1, 2, 3, 4, 5 세상에 수가 5개밖에 없는 것처럼 정해놓고 요 안에서 어떤 집합들 1, 2, 뭐 3, 2, 4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정의를 해놓으면은 요것도 뭐 이제 집합 A하고 B는 당연히 우주 속에 있는 거니까 A든 B든 이렇게 U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U라는 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집합들이 있을 때 얘네를 전부 다 포함하는 어떤 큰 집합이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알파벳 U로 쓰거든? 합집합이랑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전체집합은 U로 쓰는데 요 녀석의 약자가 그냥 그 우주야. 이렇게 우주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합들을 갖고 놀고 있을 때는 항상 얘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굳이 언급이 없어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주를 정해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세상의 전부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일정 영역을 차지하는 A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있으면은 얘 바깥 부분이 존재하지. 맞아? 도덕 시간에 그런 거 안 배우나? 자와 주변 이런 거 안 배우나? 내가 있으면은 내가 나를 정의를 하면은 나 이외의 것들이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 A를 정의를 하면은 A 바깥 부분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녀석을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하면은 남을 여자야. 그러니까 여백할 때 여자야. A 빼고 전부다. 뭐 이런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의 여집합해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씁니다. C는 약간 지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 그럼 저거는 A 빼고 전부다. 뭐 그런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차집합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 읽을 때 A 빼기 B 이렇게 안 읽고 A 차집합 B 이렇게 읽어요. A 차집합 B. 물론 선생님이 연산에서는 교집합하고 합집합밖에 없다고 했지만은 약간 얘도 연산처럼 쓰이긴 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얘는 굉장히 메이저한 그런 연산 기호는 아니긴 해. 오케이? 근데 차집합이라고 그냥 편하게 쓰는 거는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야. A에서 B를 빼버리는 거야. B를 빼버리는 거야. 근데 애초에 A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는 뺄 수가 없지.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A에서 이게 B가 침범한 영역을 제외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아?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뺀다. 이거랑 완전히 같은 표현입니다.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괜찮아? 이게 차집합의 정의.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요 색칠한 부분? 요렇게 방울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거에서 얘를 빼버린 게 이거지. 맞아?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버려도 같은 결과인 거 아니야? 맞긴 맞습니다. 됐어요? 차집합이라는 거는 일단 봤을 때 그냥 A에서 B를 제외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그림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표현 방법이 A에서 공통 부분을 뺀다. 아니면 합집합에서 B를 빼버린다. 요렇게 다 알고 있어야 돼. 괜찮아요? 요런 게 차집합이라는 거고 뭐 또는 차집합을 이제 내가 배웠기 때문에 요 여집합이 있지. 여집합을 이렇게 전체에서 A를 빼버린 나머지 부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차집합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것들 배웠고요. 요거 하기 전에 문제 좀 풀고 할게요. 339번만 한번 해보세요. 339. 벤 다이어그램 연습하는 거거든. 339번에서 자 39번 보면은 먼저 U를 20 이하의 소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원소 나열법으로 쫙 나열해줘요.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를 보면은 얘네가 이제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5, 17 이렇게.
그럼 교집합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다가 먼저 채워놓고 나머지 원소들을 채워서 이렇게 이제 A하고 B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줍니다. 근데 지금 A 또는 B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들, 그러니까 3, 13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은 여기 밖에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눈으로만 보고 그냥 바로 답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1번은 A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A 빼고 B는 보면 안 돼요? A 빼고 전부 다야. 3, 13, 7, 19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집합으로 써줘야 돼요. 3, 13, 7, 19. 그냥 눈으로 보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죠? B도 마찬가지로 B를 제외하고 전부 다니까 B만 봐야 돼요. B 빼고 전부 다 바깥에. 3, 13, 2, 1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어? A 차집합 B는 어디에요? A 차집합 B는 A 차집합 B. 여기인 거 알겠어요? 그럼 얘는 2하고 11.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B 차집합 A는 반대로. 여기니까. 7하고 19가 담긴 집합이겠고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A 합집합 B. 여기를 먼저 봐라 이거야. A 합집합 B. 요 녀석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럼 얘하고 얘예요. 그럼 여기가 3하고 13. 이렇게. 쉽죠? 그 다음에 6번은 A 교집합 B. 여기 이거 빼고 전부 다니까 얘네 5개가 6개가 담긴 그런 집합이 6번의 답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게 살짝 어렵지만은 그 다음 거를 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좀 풀고 할 겁니다. 풀고 할 거고요. 140 142쪽. 자, 필수 예제 1번 볼게요. 어렵진 않은데. 보통은 U 안에서 이제 집합 A, B를 갖고 노는데 가끔씩은 저렇게 A, B, C까지 나오게 됩니다. C까지 나오고요. 이 집합이 있을 때 A는 그 원소나열법으로 3, 5, 7 줬고요. B는 4하고 9 사이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B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5, 6, 7, 8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뭐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얘네들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거든? 연산을 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딱딱딱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고 합니다. 3개짜리를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겹쳐 놓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볼 때는 여기 A, B, C 여기 이제 공통인 걸 봐줘야겠지. 그럼 A랑 B랑 공통인 걸 먼저 볼게요. A랑 B랑만 보면은 5, 7이 겹쳤지. 5, 7 맞아? 그 다음에 5, 7하고 얘하고 봐봐. 5하고 7하고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여기는 지금 텅 비어 있는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5, 7 이렇게 있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B하고 C 볼게요. B하고 C에서 겹치는 거는 6이 하나 있네. 6. 그럼 B하고 C 겹치는 건 6이 하나 있고요. A하고 C하고 겹치는 거는 3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나머지는 없죠. 됐나요?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A는 3, 5, 7인데 3, 5, 7 다 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비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 B는 5, 6, 7, 8인데 5, 6, 7, 8 한 개 써주고요. 그 다음에 1, 2, 3, 4 6, 12 헷갈리겠다. 요렇게 됐나요? 그래 놓고 이제 봅시다. 자, B합집합 C B합집합 C하고 A의 공통 부분을 봐라. B합집합 C면은 자, 눈을 잘 보세요. B합집합 C면은 요렇게인 거 알겠어요? 됐어? 이게 B합집합 C야. 얘랑 A하고 겹치는 부분이래. 여기인 거 알겠어요? 3, 5, 7 됐어? 너무 쉬워? 여기는 A 교집합 B를 먼저 보라. A 교집합 B면 어디야? 여기지. A 교집합 B.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래요? C를 합치래. 합집합이지. 이거 그냥 갖다 체력처럼 확 합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C를 이렇게 합치래.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영역인 거지.
그럼 5, 7, 3, 12, 6, 1, 2, 4. 요게 전부 다 답이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봐야 한다. 그 다음에 뭐 필수 예제 2번에 나오는 거는 그냥 눈으로만 쓱 보고 할 건데, 서로소란 얘기는 아까 서로소 뭐라 그랬어요? 두 집합 안에 교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으면 이런 걸 서로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소나열 뽑으면 얘는 1이고요.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소가 아니죠. 얘는 4하고 마이너스 4고요. 얘는 뭐야? 마이너스 4보다 적은 거니까 마3 아니 마5 마6 이렇게 되나? 얘랑 얘랑 서로소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미안합니다. 여기 정수라는 말이 없었죠? 이거 무한집합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니까 그냥 여기야. 근데 지금 집합 A는 그냥 점 2개거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그럼 겹치는 건 없죠? 그러니까 2번이 서로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3번, 4번, 5번은 다 겹치는 게 있을 겁니다. 나온 김에 한번 할까? 자, 그러면은 3, 4, 5번은 서로소가 아닐 텐데 3번은 좀 쉽죠? 의미 아닌 정수면은 0, 1, 2, 3 무한집합이고요. 이건 자연수면은 이거 뭐 0 빼고 다 겹치네. 서로소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 조건제시법 나왔지만 요거는 뭐야? 2의 배수지. 2의 배수. 요건 3의 배수 플러스 1이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어. 이건 2, 4, 6, 8, 10 이렇게. 얘는 1 집어넣으면 4, 그 다음 7, 10, 13, 16 이렇게 가겠죠? 뭐 이미 짝수마다 겹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니죠. 됐네? 그 다음에 5번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뒤에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배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열한다면 3, 6, 9, 12, 15 이런 거고 얘는 8, 16, 24 이런 거겠지? 맞아? 그러면 용은 뭘까요? 24, 48, 72 이렇게 나오겠죠. 3하고 8의 공배수가 나오겠지. 이해되나? 그래서 나중에 뒤에 조금 이제 어려운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얘도 배수의 집합, 얘도 배수의 집합일 때 얘랑 얘랑 이제 교집합, 뭐 쟤랑 쟤랑 합집합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집합이 나오는지도 공부를 합니다. 참고로 한번 봤고요. 자, 342번 볼게요. 먼저 집합 A가 있는데, 아이고. 45번이죠. 어디지?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4개예요. 집합 A의 원소는 4개인데 그러면은 다시 준태가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냐? 몰라? 얘의 부분 집합 몇 개예요? 2의 4제곱 16개죠? 맞아? 근데 지금 조건이 한 개 더 붙었어. B는 이제 AC라는 집합이거든? 그럼 가만 보면은 얘는 뭐야? A의 부분 집합이지. A의 부분 집합인데 얘랑 서로소여야 된대. 서로소. 그럼 뭐냐면은 A하고 어떤 A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얘하고 얘를 원소로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얘하고 얘를 원소로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A하고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OX 하면 2의 제곱계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어? 근데 조금 막 의문이 드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야. 선생님 이렇게 4개 하면은 봐봐. B, D 뭐 B만 하나 들어간 거 D만 하나 들어간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는 공집합이잖아. 그지? 그럼 공집합이라는 것도 얘하고 서로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했었나 모르겠는데 공집합이라는 거는 그 어떤 집합이랑 교집합을 해도 무조건 공집합이지. 이게 서로소의 정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얘하고 서로 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벤 다이어그램이 익숙한 사람은 이걸 이제 그려놔. 이렇게. 그럼 얘랑 겹치지 않으려면은 얘네만 갖고 만들면 되는 거겠지? 얘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계다. 뭐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자,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울 걸 덜 배운 상태에서 연습을 이제 해보는 거거든. 되도록이면 아래 뭐 풀이 같은 거 보지 말고요.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얘는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A가 잘렸네. A는 짝수, B는 3의 배수지? A는 짝수, B는 3의 배수.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A하고 B를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6의 배수니까 여기 겹치는 게 6하고 12가 일단 있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2, 4, 6, 8, 10, 12 이렇게 있을 거고요.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있겠네. 됐나요? 근데 뭐 얘네들 다 포함 안 되는 거 1도 있고요. 2, 3, 4, 5도 있고요. 6, 7도 있고 8, 9, 10, 11 이렇게 바깥에 있겠네. 자, 이렇게 그림을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답을 보면 쉽지. 1번에서는 A 합집합 B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얘네들이 정답이죠. 1, 5, 7, 11 됐어요? 2번은 A 교집합 B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6하고 12 빼고 전부 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제 3번부터 좀 어려워요. 3번 A의 여집합. 자, 잘 보세요. A의 여집합이면은 A 빼고 전부 다니까 요거 색칠할 때 B는 그냥 무시해야 돼요. 요만큼이 A의 여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에서 누굴 빼래? B를 빼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B를 제외를 시켜야 돼. 얘를 제외를 시켜야 돼.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알겠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1, 5, 7, 11이 되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더 어렵지.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래. 색칠 공부입니다. 알아요? 일단 B의 여집합을 색칠할게요. B의 여집합. 근데 이게 집합이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그냥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집합을 잘하는 거고, 한 번에 안 보이면 차근차근히 색칠하세요. B의 여집합에서 이 초록색에서 A의 여집합, 파란색을 제외를 시켜야 돼요. A의 여집합. 그럼 A 빼고 전부 다 색칠을 해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초록색만 칠해진 데가 답이야. 맞아? 얘가 원래 이제 내가 칠한 게 얘가 초록색이잖아. 여기서 이제 파란색을 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초록색이 남아있는 부분이 정답이겠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 2, 4, 8, 10인 거 알겠어요? 2, 4, 8, 10. 근데 이제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 여집합이 이렇게 딱 경계가 이제 명료한 거 이런 거는 쉽거든? 근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면 여집합끼리 연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지러워요. 잘 보는 내가 보면은 잘 보는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눈을 보아서 딱 알아. 여기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빼서 딱 여기인지 눈으로 보고 아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축복인 건데, 잘 되더라도 웬만하면 처음엔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요.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특히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색칠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알았어요? 또 집합할 때 원래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지. 연산할 때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색칠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따가 조금 더 배우면 쉽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하나만 할까? 344. 44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얘는 뭐 전체 집합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는데, A는 뭐 2, 5, 6, 8, 9, 9, B는 홀수인 한 자리 자연수네. 아, 그래봤자 유한집합이네. 그러면 뭐 1, 3, 5, 7, 9 해놓고 겹치는 걸 보죠. 5, 9, 5, 9가 겹치니까 여기다 5, 9 써놓고 여기는 2, 6, 8
여기는 1, 3, 5, 7, 9. 됐나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분은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뭐냐면은 요렇게 생긴 거지? 여기서 A 교집합 B를 빼라고 했어요. 여기를 빼버려라. 그럼 남는 거는 요거 6개니까. 이 정도는 간단하지? 됐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내가 확실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가요. 필수예제 4번. 자, 요것도 정말 별거 아닌데 집합 연산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A, B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얘네가 뭐 안 겹치거나 뭐 포함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해놓고 자, B가 1, 2, 4, 5인데 여기를 먼저 채우는 게 낫겠지. 얘는 2하고 5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1, 2, 4, 5였으니까 1, 2, 4, 5 됐나? 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봤더니 요 안에 1, 2, 3, 4, 5, 6, 7이 들어있대. 그러면 1, 2, 3은 여기 있어야겠네. 4, 5, 6, 7 이렇게 있어야겠네.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알아야 돼. 괜찮아? 그리고 이제 이미 요쪽에 1하고 4가 있다는 얘기는 A는 1하고 4는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치? A도 1을 갖고 있다면 겹치는 부분에 들어갔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집합 A를 확정할 수 있다. 집합 A는 2, 3, 6, 5, 7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 봐주면 되고요. 요거 46번도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U까지 등장을 했고요. U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예요. 그래서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2다. 여기 바깥에 2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A 교집합 B, 5하고 8. 됐나? 근데 얘네가 이렇게 집합을 불러주잖아? 그럼 이제 지금 여기 불러주는데 여기 있지. 여기하고 여기 있지. 여기는 끝났어. 저기는 쟤네밖에 없는 거야. 다른 원소는 못 들어와. 알겠어? 그 다음에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여기지. 여기는 1, 6, 7이 있다 이거야. 됐나요? 그럼 지금 확정을 여기도 했어요. 확정을 못한 데가 어디야? 여기밖에 없지? 그럼 나머지 원소는 전부 다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럼 집합 B는 3, 4, 5, 8, 9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 괜찮아? 쉽죠? 자, 필수예제 5번도 한번 볼게요. 미지수로 나왔어요. 뭐 또 A가 섞여 있는데 여기에 힌트는 지금 A랑 B가 공유하는 원소가 2하고 5가 있다. 둘이 겹치는 게 2하고 5란 얘기는 A도 2, 5를 갖고 있고 B도 2, 5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A 기준으로는 5라는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얘가 5여야 되고 A제곱이 1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고요. 얘는 지금 둘 다 뭐 이제 모르니까 여기서 대입을 하자. A가 1이면 여기가 2고 이게 5니까 괜찮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0이 되고 1이 되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만 된다. 아까 그 서로 같은 집합이랑 비슷한 논리죠. 이 정도 아마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읽어보면은 쉽게 할 수 있고요. 앞에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의 성질 한번 설명해주고 마칠 건데 이 마지막 게 조금 어려워요. 마지막에 조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념이 있는데 보면은 집합의 연산의 성질 하고 나오는데 자, 여기 1번부터 같이 볼게요.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겠대. 그러면 우주가 나온다. 이해돼? 당연한 얘기인 거 알겠어? 이 우주 안에 A가 들어있는데 여기 바깥에가 A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요 바깥에가? 그럼 얘하고 요 바깥에하고 합치면은 당연히 U가 나오지. 나하고 내가 아닌 거니까. 괜찮아?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나하고 내가 아닌 건 당연히 겹치는 게 아예 없죠. 이해돼요? 겹치는 게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처음에 요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가 좀 그 여집합이라는 거는 나 빼고 전부 다잖아. 나의 바깥쪽이지. 공집합이라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의 바깥쪽은 뭐야? 그냥 U지. U. 됐어요? 아니면 요거
U의 여집합,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느낌으로 봐줘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집합을 아까 여집합을 정의할 때 이걸 전체에서 A를 빼버린 거를 여집합이라고 하자. 이런 느낌으로 봤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U에서 공집합을 빼는 거니까 그냥 U. 아무 일도 없죠. U의 여집합이라는 건 U에서 U를 빼는 거니까 그냥 공집합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느낌으로 봐주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다고요. U의 여집합이면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는 거. 자, 여집합의 여집합. A의 바깥쪽에 다시 바깥쪽이야. 뭔 소리야? A의 여집합은 여기잖아. 여기. 이거에 다시 여집합이면 이거지. 됐어? 이해돼? 서로 여집합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집합이 이렇게 두 개 걸리면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설명한 거. 여집합을 이렇게 U-A로, U차집합 A로 정의를 할 수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있는 것도 아까 설명해 줬습니다. 요 차집합. 근데 얘는 여기가 중요한 건데, 저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건 따로 설명할게요. 요건 따로 설명하고, A 차집합 B라고 쓰는 거는 A에서 공통 부분을 빼거나 합쳐진 거에서 B를 빼는 거랑 같다고 아까 설명해 줬죠? 됐어요? 아까 차집합 정의할 때 한 번 더 해줘. A 차집합 B라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A 차집합 B예요. 근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A에서 이제 없는 원소를 못 빼거든. 그러니까 이제 A에서 B와 겹쳐진 부분은 그냥 뺐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느 특이한 사람은 전체에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차집합의 다른 표현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했던 거, 이건 별표 한 10개 쳐도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밥 먹듯이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A하고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는 거지. 그럼 교집합이니까 색칠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A 색칠할게요. A하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B 빼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B 빼고 전부 다 B만 바라보고 B 바깥에만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A하고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겹치는 부분을 보는 거지? 겹치는 부분. 그럼 어디가 두 줄이 가 있냐? 여기인 거 알겠어요? 여기? 됐어요? 그럼 요 영역이 뭐랑 같아? A 차집합 B랑 같이. A 차집합 B랑 같이. 신기하네. 자, 이거 외우세요. A에서 B를 빼잖아? A에서 B를 빼면은 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요거를 차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차집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반드시 요거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여집합은 뒤에 달려야 돼. 빼기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거 특별히 공식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이름 지은 거는 여집합과 차집합의 관계니까 여차하면 바꾼다 합니다. 여차하면 바꾼다. 근데 왜냐면은 얘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숨 쉬듯이 나와요. 알겠어요? 여러분 차집합 보면은 차집합은 무조건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또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아래 보면 여기 아래 보자. 아래 여기도 별표 한 10개 쳐놓으세요. 보충학습 돼 있지만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거. 얘는 또 중요한 만큼 말도 길어져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